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두환이 꼭 살아서 처벌받기를 기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전두환 칭송 발언에 대해서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졌고 광주는 자신의 인생 또한 통째로 바꾼,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를 다짐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준비와 또 국정감사 시행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언제나 가장 빨리 와서 인사드릴 곳이 5.18 묘역이 맞습니다. 묘지를 참배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놀랍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전두환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집단 학살범인 만큼 꼭 살아서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치 전범은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당연히 국가의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다 배제하고. 이재명 후보의 오늘 민주묘지 참배에는 시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행했고 열성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이재명은 합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의료인과 건설 현장 노동자 등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오늘 하루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지역 추가 확진자는 7명으로 이 가운데 한 어린이 전문병원 의료인이 포함돼 있어 방역당국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하루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2명은 섬 지역 건설 현장 노동자들로 기존 확진자의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월 광양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은 상생협력의 취지로 하청업체 직원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었는데요. 그런데 상생이란 취지와 달리 포스코의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한 하청 직원들이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는 포항 본사에서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협력사의 임직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포스코와 정말 성장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입 취지와 달리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 전달된 공문입니다. 포스코의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어겼다며 장학금 지급을 유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900여 명은 포스코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1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의도는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하지 마라. 포스코가 아무리 불법 행위를 해도 원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자들의 소송을 저지하려는 차별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민주노총 탈퇴하고 그리고 소송 포기를 유도하고 또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측은 지급 유보 결정의 이유와 경위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원청인 포스코는 기금만 지원했을 뿐 지급과 관련한 결정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곱창 김 양식이 수확철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 양식장이 텅 비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해역 김 양식이 줄줄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군 앞바다에 위치한 김 양식 시설. 수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발에는 푸른 파래만 달라붙어 있습니다. 평소에 같으면은 약 20cm 정도 달아가지고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는데 이달 초 5cm 가량 자랐던 김줄기가 갑자기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햇김인 곱창김 양식시설 7,600여 채 가운데 70%가 빈 양식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수확한 김도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김을 한 4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우리 어민들이 지금 황당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남과 진도, 완도 등 전남 해역 대부분의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은 호수온을 원인으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피해 원인 규명 요청 중이고 피해 어민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피해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초기 일반 김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의 원인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고 지원 요청 등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검찰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종재 전 부시장에게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의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한 뒤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A 의원은 3년 전인 지난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해당 지역의 땅 720제곱미터를 5,500만 원에 사들이고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곳곳의 명산들도 점차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10월 단풍철이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느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도 산행 계획 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주말 날씨와 함께 안전한 산행하는 방법을 이다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 저녁으로 때이른 추위는 여전했지만 낮 동안엔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마주하며 선선한 날씨 즐기기 좋았습니다. 지리산 단풍은 어제 절정을 이뤘고 무등산 단풍도 점차 붉은 빛으로 물드는 가운데 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가을이 돼서 오니까 너무 좋고 날씨도 오늘 너무 받쳐주네요. 가을이라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도 너무 좋고 어르신들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시민들은 해마다 이맘때 산을 가장 많이 찾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하반기 들어 10월 입산객 수가 가장 많았고 10월과 11월 2달 동안 입산객 수가 하반기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단풍철 등산객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산악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최근 3년 하반기 산악사고 통계를 보면 10월 산악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산악 안전사고도 걱정이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 우려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와 산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산행을 하려면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산행을 하며 호흡이 가빠지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쉼터나 상 정상부에서는 특히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좁은 산길을 줄줄이 산행하게 될 경우 2m 거리 두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속에서는 일교차가 훨씬 더 큰 만큼 체온 유지를 위한 여벌옷을 꼭 챙기셔야 하고 해가 지는 시각이 빨라진 만큼 평소보다 더 일찍 산행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양봉장의 벌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신안군 앞해읍에 위치한 62살 이모 씨의 양봉농가 사육통 180개에서 360만여 마리의 벌이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농약이 유입돼 벌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폐사한 벌과 벌통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 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의원은 선물을 보낸 보좌관이 명절 선물을 제안해 3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선관위에 질의한 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하라고 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가의 양복값을 대납받는 등 한평군수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